자,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장기 소비랑 단기 소비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항상소득 이론에 따른 소비 성향을 말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이해를 해줘야겠죠? 요 녀석부터 이해를 해줄게요. 항상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니까, 요 이문단을 일단 봐주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서 이 그래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항상소득은 정기적 소득을,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 그냥 적을게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있어 보이는 척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야, 너 그래서 뭐 항상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중이병처럼 크크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일시소득은 뭐냐? 이 그냥 말 그대로 일시적이다.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알바나 직업을 가지진 않았으니까 뭐 용돈 정도가 되겠죠.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용돈, 월급 등이 속합니다. 일시소득은 뭐예요? 딱 세뱃돈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주는 용돈이에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은 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요거를 밑줄, 요거는 무조건 독해할 때 밑줄이 그어졌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얻을 소득을 기대하고 종전과 비슷한, 그러니까 월급이나 뭐 그런 거가 변동이 없고 그냥 내가 불규칙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인 소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소득이 좀 총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니까 총소득 자체는 좀 줄어들었을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씀씀이는 줄어들기 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월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특별한 뭐 부가적인 소득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 그래서 소득 자체는 엄청 늘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소비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거는 항상소득이 아니라 일시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저축해버린다고. 유지, 저축. 안 좋을 때 유지, 좋을 때 저축. 즉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려 하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로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연결된 소득은 뭐예요? 항상소득인 거예요. 그쵸? 결국 항상소득 이론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지금 여기랑 뭐 두 문장을 종합을 해준다면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항상소득의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항상소득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일시소득 변화가 아예 영향을 안 끼치는 건 아니지. 근데 주된 요인, 소비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항상소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기를 볼 텐데 항상소득 이론에 따른 소비 성향을 나타낸 그래프가 보기 1이래요.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니까 일단 보기 1에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됐잖아. 그치? 볼게요. 자, 일시소득이 단 1 이걸 봐줘야 됩니다.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소비점은 단기 소비 곡선을 따라 C로 이동한다. 항상 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소비점은 장기 소비 곡선을 따라 B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비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지금 읽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안 읽고 그냥 들어갈게요. 일시소득은 우리의 지출, 소비라는 것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일시소득이 첫 번째 전부 다 연결지어서 볼 생각하지 말고 논아서 볼게요.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한 경우입니다. 일시소득이 1번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한 경우예요. 그럴 경우 뭐라 그랬어요?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축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소비에 큰 증가가 없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높은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요. 딱 소비가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요점을 A 프라임으로 칠게요. 1번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늘어난 경우 1차적으로 요걸 생각할 수가 있죠. A점에서 A 프라임 점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지금 점선이 마주치는 여기가 A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A 프라임 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소비 곡선을 따라 가지고 소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축해버린다. 나머지를 전부 저축해버린다. 여기에서 C점으로 가는 겁니다. 2번 볼까요? 항상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하면은 소비 자체가 증가한다고 말했죠? 항상소득이 소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니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A에서 A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돈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일시소득이 늘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어떻게 늘어났겠어?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B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써야 되냐? 선분. 이렇게 만들어진 선분 A 프라임 C 요 녀석 A 프라임 C 얘는 뭐예요? 얘는 일시소득 증가가 증가가라고 하지 말자. 일시소득 증가로 인해서
소비 증가된 부분이에요. 일시소득이 소비를 아예 1도 안 느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조금은 느린다 그랬잖아. 그 조금 느린 게 선분 A'C라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A'이라고 했죠. A'C라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소득으로 늘어난 녀석은 요렇게 길어요. 선분 A'B는 뭐예요? 항상소득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한 부분, 이거 다 쓰고 있죠. 눈으로만 보고 있지 않고 쓰고 있죠. 항상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녀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밀 겁니다. 이제 지울 거예요. 여기에서 다 지울 거예요. A'C라는 선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A'B라는 선분하고 A'C라는 선분이 나타났는데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이 생겼는데 A'B 빼기 A'C는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A'B는 뭐예요? 항상소득으로 인해 항상소득 증가로 인해 증가한 소비입니다. A'C는 뭐예요? 일시소득 증가로 인해 증가한 소비예요. 항상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소비와 항상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소비에서 일시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소비를 빼면 뭐가 되는 걸까요? 요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봐봐. Y에서 Y1으로, 그러니까 두 상황을 갈라서 봐줘야 된다고. 한 번에 묶지 말고. Y에서 Y1으로 소득 자체가 증가한 거는 같아요. 소득 자체가 증가한 거는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소득 자체가 증가한 거는 같은데, 이 소득 자체가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돈을 쓰는 소비의 양이 차이가 났다고. 그런데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딨어?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라고 보았죠. 이 A'B 빼기 A'C는 요것은 A'C는 조금 소비한 겁니다. 오케이? 조금 소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A'B 빼기 A'C는 실제로 Y에서 Y1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항상 소득이었다면 A'B만큼 소비가 늘어났을 거잖아. 그런데 일시소득이니까 A'C까지만 소득을 늘리고 이거는 나한테 꽁돈으로 생긴 거니까 저축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축분이란 말이야. 실제로 일시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릴 수 있었던 돈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바로 보기 2를 볼게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모두 Y에서 Y1으로 증가했을 때, 둘 다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폭은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크다. 이거는 선분 여기 A'이라 그랬죠? A'B, A'C 두 개 비교하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나? 잘 알죠? 알겠죠? 이거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인데 지금 내가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알 거예요. 난 여러분들 믿어. 그래서 그냥 더 크죠? 니은 볼까요? 소비점이 A에서 B로 A에서 C로 각각 다르게 이동한 건 소득의 종류에 따른 결과 뭐예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에 따른 결과가 맞죠.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맞았어요.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네요. 기억하고 니은이 맞은 것 나머지 애들한테 없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리을이 맞고 디귿이 틀린지도 판별을 해볼까요? 디귿이 왜 틀렸을까요? 불황기라도 항상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기보다는 A에서 C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뭐예요? 여기 불황기에 일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불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소비 수준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불황기라고 큰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거야. 항상소득은. 불황기라도 항상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할 때 소비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고 A에서 C로 이동하는 이유는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플러스 요 A'(B-A+A+A'C가 저축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한다면 얘는 지금 2학년 지문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까지 된다면은 요건 3학년 평가원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다 이 문단에서 이 문단을 읽고 거기에서 나온 말들을 찾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프 문제는. 안 그러고 단어만 찾고 풀려고 하다가는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보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3점 쓰임 보기 문제는 이해를 어느 정도 60에서 80% 이상 해주셔야지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는 안 풀리는 경우가 90%, 단어 찾기로 풀리는 경우가 10%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잘하고.